그리고 알리 테무 공세에도 반전, 네카오 1분기 호실적 전망, 비결은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네이버 카카오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겁니다. 왜냐? 보유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 올 1분기 실적 발표. 네이버 역대 두 번째 실적 달성. 카카오 영업이익 78% 증가 전망. 국내 양대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알리, 테무 등 중국 커머스의 공세가 거셌지만 자체 서비스 및 경쟁력 강화로 낙폭을 방어했다. 특히 지난해 사상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카카오는 이번 1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이어갈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내달 초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네이버는 5월 3일, 카카오는 5월 9일이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네이버는 올해 1분기에 매출 2조 4,960억 원, 영업이익 3,896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5%, 17.9% 증가했다. 역대 분기 기준 매출, 영업이익 모두 두 번째로 높다. 우선 커머스 부문은 전년 대비 10% 안팎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당초 업계에선 난리, 테무 등 중국 커머스 공습 영향으로 올해 네이버의 커머스 매출 성장이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인수한 중국 패션 플랫폼 포시마크의 광고 매출이 증가한 데다 브랜드 스토어 수가 늘어나면서 실적 하락을 방어했다는 평가다. 또 주력인 서치 플랫폼도 견조한 실적을 거뒀을 전망이다. 숏폼, 홈피드 개편으로 인한 트래픽 확대 및 광고 지면 확장 등이 주요했다. 이 밖에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사업 부문 매출도 소폭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 상승에 보탬이 됐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네이버의 올 한 해 실적을 더 기대한다. 이번 중국 커머스 공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면서 네이버 커머스 부문의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 실제 테무는 미국 진출 1년 만에 카테고리 한 개로 정체기에 진입했다. 이지은 대신증권연구원, 중국 커머스는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 같은 행보가 장기간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알리 판매 수수료 면제 프로모션은 6월 종료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거뒀던 카카오는 올해 1분기 큰 폭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카카오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1조 9,995억 원, 1,271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14.9%, 78.8%씩 증가했다. 이 점준 최대다. 주력인 톡비즈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증권가에선 톡비즈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플랫폼 기타 매출 역시 연초 성수기 효과로 15% 안팎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 빅코마의 웹툰 흥행이 콘텐츠 매출을 견인하면서 전체 실적 개선에 한몫했던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실적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상승 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특히 중국 커머스 진출이 오히려 카카오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 테무 등의 광고가 대규모 집행되면 국내 메신저 독보적 1위 카카오톡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효진 메리츠증권연구원은 카카오는 선물하기로 중국 커머스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중국 커머스가 광고주로 유입된다면 다뿐 아니라 톡비즈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톡 메시지, 광고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네이버 카카오 궁금하시나요, 여러분들?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길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 관련해서 얘기 드릴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일단 네이버, 우리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부터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네이버 도착 보장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이버 도착 보장. 뭐 당일 배송, 뭐 일요 배송 이런 것들 시작을 시작이 아니라 확대를 합니다. 알리, 뭐 테무, 뭐 시커머스 업체들이 공세가 지금 만만치 않죠. 그리고 쿠팡 기존에 그리고 신세계 이런 유통 경쟁사들이 유료 멤버십 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배송 경쟁력을 높여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도착 보장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 주문하면
그 나라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당일 배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15일에요. 그리고 당일 배송이 예고됐는데 전달받지 못하면 네이버 포인트 1,000원을 지급합니다. 저는 이런 게 나오면 잠깐 이야기를 딴 걸로 해보면 우리 도서업체 있죠. 뭐 Y로 시작하는 도서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당일 배송이거든요. 몇 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옵니다. 그리고 지연 배송이 되면 어, 포인트를 줬었어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와? 라고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러니까 몇 시에 주문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저는 이거 지연 포인트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왜냐? 책을 딱 그 시간에 주문해서 안 오게 해서 그 다음날 오면 2,000원인 거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한 10권 정도 주문하면 한 권 정도 이상은 공짜로 받았습니다. 이게 널리 퍼지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도착 보장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실험을. 11시까지 주문하면. 그냥 10시 58분에 주문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당일에 도착하는지를 해보면서 경쟁력도 보고 분석해보고, 그리고 너무 안 오면 1,000원 포인트도 받는 것들 해봐도 좋겠죠. 당일 배송. 여러분들은 혹시 쇼핑몰 뭐 어디 시키세요? 저는 여기밖에 안 써요, 요즘에는. 이 맛에 빠지면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가격 차이가 좀 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쿠팡의 로켓 배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쿠팡이 제일 싸지 않은 건 아실 거예요, 분명히. 짐작은 하실 겁니다. 하지만 쿠팡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오전에 주문해서 당일 배송 받는 것도 매력적이고 그리고 밤 12시까지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와 있는 이런 로켓프레시나 로켓 배송 너무 매력적이죠. 저도 그것 때문에 덕분에 사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뉴스캔 들으셨던 분들은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물류센터 확장을 보면서 이게 향후에 이커머스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아무도 믿지 않았죠. 다시 돌아와서 당일 배송은 지금 서울 수도권을 우선 진행하고 내년부터 지방으로 넓혀갑니다. 서비스를요. 빠른 배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화장품, 뭐 기저귀, 분유, 조미료 이런 일상 소비재들이겠죠. 그리고 향후에는 패션 상품으로 늘려갈 거고요. 지금 뭐 얘기하는 거는 약 50% 정도가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주문해서 일요일에 받을 수 있는 일요 배송. 여러분들이 택배 보시면 일반적인 택배들은 사실 일요일에 안 오죠. 택배 기사들이 쉬거나 하죠. 근데 쿠팡은 일요일에 오죠. 저는 그런 것 덕분에 사실 쿠팡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집에 오는 모든 물건들의 대부분은 사실 쿠팡입니다. 거의 95%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는 배송비 보상해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88 독서 모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 4년 전쯤에 100억 정도 하는 쇼핑몰에 그런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어요. 무료 반품 서비스를 도입하셔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쇼핑몰은 도입을 안 했습니다. 했다라면 확실히 치고 나갔을 텐데 나중에 다른 쇼핑몰들이 무료 반품 서비스들을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돼서야 아마 생각들을 하고 후회를 하는 게 기억이 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반품 안심 케어 이용료도 지원을 합니다. 무료 교환 이 부분이 반품을 활성화해서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저는 이런 전략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송 서비스 네이버가 강화한 이유는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쿠팡이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고 뭐 알리, 테무 이런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투자하니까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겠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서비스나 혜택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좀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 이커머스 시장의 매출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네이버를 보면서 제가 또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웹툰을 얘기했었죠. 네이버 웹툰. 그래서 웹툰의 매출이 얼마나 증가할지 바라봐야 될 거고요. 지금 또 네이버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쿠팡 최근에 올랐죠? 뭐가 올랐죠, 여러분들?
쿠팡 이용료가 상, 올랐습니다, 가격이. 그러면 분명히 쿠팡 이탈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가 당일 배송, 무료 교환으로 쿠팡 이탈자를 잡을 수도 있겠죠. 자, 네이버는 지금 커머스 부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많은 사활을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AI입니다. AI. 네이버 역시도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글로벌 빅테크랑 뭐 동맹 확대하고 있고 벤처 기업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게 빅딜이 나올까라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이버의 매출분을 찾아보면 AI 사업이 전체 매출의 5% 미만입니다. 광고, 우리 서치 플랫폼 부분 같은 경우는 한 3조 6천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매출의 3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뭐 클라우드 부분 매출은 4,400억 정도, 4.6%고 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생성형 AI 수익성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투자 또는 빅딜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제가 얘기했던 게 네이버에 우리 광고 사업 서치 플랫폼의 비중이 과거에 50% 정도 육박하다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플랫폼의 사업들의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건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그래서 웹툰의 매출이 얼만큼 네이버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지, 그리고 네이버 AI 매출이 얼만큼 상승을 하는지도 네이버 투자 포인트에서 지켜볼 만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네이버 지금 주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카카오. 카카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데 우선 오늘 기사가 떴더라고요. 자, 양태종 삼성 부사장을 영입했습니다. 양태종 삼성 부회장이 누구냐? 갤럭시 워치를 이끈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태종 삼성 부사장이 갤럭시 워치에 접목되는 헬스케어 기술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제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헬스케어가 구글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협력을 추진한다는 게 미국 준치를 꾀하고 있는 사업을 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카카오 헬스케어가 해외에 어떤 사업들을 펼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랑 LG전자가 로봇 동맹을 맺었다고 해야 될까? 뭐 대형 오피스, 뭐 호텔, 아파트, 병원 이런 곳을 대상으로 로봇 배송을 시작합니다. 자, 브링이라고 하거든요. 로봇 배송 서비스 이름을 브링이라고 해가지고 LG전자랑 카카오 모빌리티가 로켓이래. 로봇 배송을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기업 간의 거래 B2B죠.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LG전자도 로봇의 진심인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뭐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병원에서 로봇이 배송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음,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이거겠죠. 로봇 배송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배송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연평균 시장 성장률들도 꽤 클 겁니다. 그래서 LG전자와 카카오 모빌리티의 로봇 배송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시장 전망치를 보니까 2030년에 약 5조 6천억 정도로 시장이 성장할 거랍니다. 그리고 시장의 평균 성장률은 약 20%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측치들 살펴보면 전체 물류의 20%, 2030년이 되면 전체 물류의 20%는 로봇이 배송할 거다라는 예측치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LG와 카카오 모빌리티의 브리잉 서비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자, 위기설도 존재를 합니다. 뭐냐? 어떤 위기설이 존재하느냐? 자, 카카오톡.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쓸 겁니다. 우리 MAU라고 하죠. 월간 활성화 지수가 4,500만 명대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젊은 층이 외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 거로는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기사들만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긍정과 부정의 모든 요소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카카오 메신저 위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4,500명이 쓰고 있다. 4,500만 명 국내에서. 여러분들은 이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위기설로 보이시나요? 저는 좀 다른 관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설이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 제가 다녔던 기업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에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는 10대 응답 비율이 약 95%였어요. 근데 2023년에 85%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10% 정도 떨어졌죠. 10대는 어떤 걸 많이 쓸까요, 여러분들? 10대는 여러분이 아시는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와 관련된 좋아요. 저와 관련된 분들, 저에게 수업을 듣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인스타그램 DM을 기본 메시지로 사용합니다. 10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카카오톡의 위기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층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관점으로는 위기라고 보는 거는 조금 과한 시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카카오톡 뭐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뭐 펑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SNS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들도 도입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기능 도입이 사실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저는 약 뭐 25만 명, 22만 명이 줄었다는 이유로 위기론을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는 카카오톡의 해외 시장에 대한 점유 부분에 더 강화를 해야 되지, 국내 시장에서 조금 줄은 것으로 위기론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네이버 주가가 자, 우리 일봉으로 보면 2월이네요. 22만 1,500원. 자, 월봉으로 보면 46만 5천 원에서 18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그다음 카카오를 볼게요. 카카오도
최근에 오르다가 또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6만 1,400원까지 갔다가 다시 4만 6,6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17만 3천 원 했다가 지금 4만 9천 원입니다. 주가가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올해만 해도 뭐 20% 이상 빠졌죠. 그리고 고점 대비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60%, 카카오 같은 경우는 70%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충분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다시 넘어가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되겠네요. 46만 5천 원까지 갔던 주가가 18만 원까지 깨졌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약 20만 원 정도가 심리적인 저항선이었는데 그 저항선을 뚫고 내려갔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17만 3천 원에서 4만 9천 원입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 역시도 5만 원대가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의 이탈들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들을 보면 양호하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양호하다기보다는 증가하고 있죠, 계속. 근데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반등을 못한다. 그로 인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모두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구조 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을 과거에 본격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보수적으로 하면서 비용도 줄이고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 앞으로의 숙제들이 음, 뭐 광고 매출은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AI, 웹툰의 매출 부분 어떻게 올려갈 수 있을지 그리고 커머스 시장에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 네이버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선물하기 아주 강력하죠. 그 선물하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들도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지금 주가가 여러분들이 손해볼 수 있다. 아마 손해볼 가능성들은 극히 드물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외화 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화 조달한다. 그럼 자금이 부족하느냐? 아니에요. 카카오는 내부 자금,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 조달에 나서는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카카오가 외화 자금을 유치할까라는 부분들. 저는 충분히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외화 조달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은 M&A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넘어갈게요.